안녕하세요. 저는 한약 전문 약국 명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 허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갈근탕이라는 처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쌍화탕과 또 비교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근탕은 갈근, 마왕, 계지, 작약, 생강, 대추, 감초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을 조금 쪼개어 보게 되면 계지, 작약, 생강, 대추, 감초는 계지탕이 되고 여기에 마황과 갈근이 더 들어간 처방이 바로 이 갈근탕입니다. 계지탕은 체표로 따뜻한 혈액을 잘 보내주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땀구멍이 닫히며 피부가 수축, 긴장되게 되는데 기온차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계지탕이 에너지원과 열기를 피부 쪽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갈근은 우리에게 친숙한 칡의 뿌리를 어렵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갈근, 칡은 해기작용이라고 해서 근육을 더욱 잘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계지탕이 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칡을 예전에 보릿고기에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먹을 수 있었듯이 이 칡, 갈근에는 다양한 전분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진하는 작용, 그러니까 진액을 보충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열감기에 생기는 체력 소모와 진액 고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황은 심박출을 증가시키고 호흡량을 늘려서 몸의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이 감기 대응 체계에 걸맞는 비상사태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지나 갈근보다 훨씬 강하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수소종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감기로 생긴 점막의 부종 염증 상태를 가라앉혀주는 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갈근탕은 체표를 데워주는 약,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약, 그리고 우리 몸이 감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사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약들이 구성되어서 이 감기로 생긴 여러가지 통증과 염증을 얻게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근탕은 기본적으로 몸살 감기가 와서 오한과 발열이 나면서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면서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근육통이 심하고 힘든 경우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갈근탕은 코감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떨어져서 피부가 수축되고 땀구멍이 닫히게 되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열과 또 감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라간 열이 충분히 발산되지 못하고 몸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고도로 높아진 열은 두면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열이 뇌로 직접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입니다. 코에는 작은 혈관들이 무수히 분포된 키셀바흐 정맥총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조가 뇌로 열이 직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이런 원리로 코감기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면 갈근탕이 땀구멍을 열고 내부에 갇힌 열을 피부로 잘 발산시켜 주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코막힘과 콧물도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이 많은 아이들이나 더운 체질에 코피, 비염, 축농증 같은 증상들도 비슷한 원리로 갈근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근탕은 앞서 말씀드린 처방 구성에서 보셨듯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감기 몸살로 생긴 근육통이 아니시더라도 오랫동안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정신적인 긴장 상태로 인해서 이 목이 굉장히 뻐근하고 어깨 근육이 승모근이 뻐근하고 불편하면서 이렇게 목 돌리기가 어려울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갈근탕이 들어가서 따뜻한 혈액을 체표로 보내서 근육을 풀어주어서 목 어깨가 시원하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살 감기, 코감기, 비염, 축농증, 코피, 어깨 근육통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갈근탕이지만 갈근탕은 주의점이 좀 있습니다. 갈근탕에 포함된 마왕은 말씀드렸듯이 감기 시 우리 몸을 빠르게 비상사태로 만들어주는, 즉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심장이 잘 두근거리는 분들이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걸 먹었을 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약한 분들, 사우나나 땀을 빼면 어지럽거나 힘든 분들 같은 예시에서는 갈근탕을 드시고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것은 가까운 한약국에서 상담 받으시고 꼭 몸에 맞는,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으로 감기를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쌍화탕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쌍화탕이 감기에도 쓸 수 있고 근육통에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갈근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 쌍화탕과 갈근탕이 비슷한 증상에 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서 조금 애매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증상에 맞는 약을 지으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지만 쌍화탕과 갈근탕 어떤 것이 다른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탕과 갈근탕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쌍화탕은 감기와 싸우는 내 몸을 돕는 보급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갈근탕은 감기와 직접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전투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화탕은 감기 증상이 없을 때에도 미리 감기 예방을 위해서 몸을 따뜻히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감기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 드실 수 있는 거고, 갈근탕은 본격적으로 감기 증상이 시작되어서 으슬으슬 춥고 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고 열나기 시작했을 때 드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육 통증에 쓴다고 하더라도 쌍화탕은 피로로 생긴 묵직하고 잔잔한 통증과 쥐나는 증상에, 갈근탕은 극심하고 단단하게 뭉친 통증에 쓴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갈근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쌍화탕과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과 체력을 고갈시켜서 감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감기가 오시더라도 내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한약으로 감기를 다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한약, 건강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